자, 오늘 현대시 작품 분석 19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으로, 자,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이 작품이 워낙 심플한 작품인데다가 워낙 대표적 작품이어서 너희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넘어갈까 하다가 또 이 작품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잘 알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포인트를 잘 못 잡는 학생들도 있어서, 자, 오늘도 그냥 안 한 게 찝찝한 거지 하고 지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작품도 하고 갈 테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제를 판단했었어야 되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이 작품 갖고 한번 해볼게.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1년에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껍데기 보고는 꺼지래. 자, 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은 지금 뭐 했냐면 반복을 했고, 이 반복하는 과정에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고 알맹이는 남아라라고 했어. 의미상으로는 지금 뭐가 되냐면 대조가 쓰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작품에서도 봤지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기법도 대조라고 하는 기법도 쓰는 이유는 간단해. 어떤 의미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자,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껍데기에는 뭔가 부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거고, 일단 4월도 알맹이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알맹이에는 뭔가 긍정적인 가치가 화자에게는 부여가 된 건 거야. 자, 그래서 알맹이와 껍데기의 어떤 이 대립관계, 대조관계, 자, 이걸 챙겨야 될 것 같고, 이연에 보니까 자, 반복 구조인데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자, 1년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구조야. 자, 껍데기는 가라고 반복을 했고, 자, 알맹이는 남고라고 아까 전에 1년에 얘기했는데, 그 아우성만 살고라고 했으니까 아우성은 살아야 될 대상이니까 긍정적인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맹이와 이 아우성은 서로 대응되는 시어가 될 거고, 이 대응되는 시어가 지금 뭐와 대조가 되고 있냐면 껍데기와 대조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주어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서 껍데기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다, 알맹이나 아우성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다, 이걸 판단하기 어려워.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 입히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알맹이와 아우성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고 껍데기는 그와 반대되는 맥락이다.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3년을 보니까, 자,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을 지금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랬어. 자, 우리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 자, 이곳에서,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사달과 아사녀가 두 가슴을 내놓고 그곳까지 내놨대. 근데 이 자체는 그러면 어떤 나체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건 단순히 그냥 나체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이미지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시 전체는 한 덩어리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때 이 모습은 뭐와 연상이 돼야 되냐면 아까 위에서 알맹이, 껍데기를 벗어 던진 알맹이가 남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껍데기적인 모든 요소를 다 내어 던졌다라는 맥락에서, 그러면 알맹이와 아우성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이 중립의 초래청, 이 중립의 초래청이 여기서 말하는 이곳인가 봐. 그럼 이곳에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을 한대. 자, 요 부분이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어떤 맞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고 뭔가 서로를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물론 아까 위에서 보면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끄러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는 부끄러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을 하고 있다 그랬어. 이 맞절을 한다 그랬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 연을 보면, 자,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우리의 어떤 국토잖아. 우리 영토잖아. 그럼 이거는 한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국토를 이루는 부분, 백두라고 하는 백두산도 우리의 국토를 이루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거지만 대유법이 쓰였다. 이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낸다. 이 말을 보면. 자, 껍데기는 가라란 말도 반복을 했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그 흙가슴만 남고, 자, 흙가슴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 가치인데 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자, 원래는 모든인데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시적 허용이 쓰인 거네. 자, 우리의 일반적인 문법 체계에서는 어긋나지만 시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서 쓰는 시적 허용 정도라 보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그럼 여기서 쇠붙이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알맹이와 대응되는 그 소재가 아우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흙가슴까지 이어지는데 껍데기는 계속 껍데기로만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 쇠붙이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쇠붙이는 껍데기와 대응되는 소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이 껍데기와 그 다음에 쇠붙이, 자, 요것은 서로 대응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알맹이, 그 다음에 아우성, 그 다음에 흙가슴,
자, 요것은 다 대응되는 것들이지. 각각의 대응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관계가 서로 뭐가 되냐면 대조가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쇠붙이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껍데기는 가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시 전체가 지금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연 중에서 3개의 연은 거의 같은 구조로 뭐는 남고 뭐는 꺼져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3년만 갑자기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맞절을 한다는데 그 의미 자체가 뭔가 정확하게 의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지금 이야기가 이분법적으로, 자, 뭐는 꺼지고 뭐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그 맥락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는 나왔냐 안 나왔냐라고 말하면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어.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드러나진 않았어. 그럼 드러나지 않은 화자인데 지금 이 시는 화자를 중심으로 썼냐 대상을 중심으로 썼냐라고 봤을 때 뭔가 대상을 중심으로 초점 삼아 썼던 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보면, 이 시에서는 자, 뭐는 꺼지고 뭐는 나무라밖에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자, 껍데기로 상징하는 무언가와 그 다음에 알맹이, 자,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껍데기와 알맹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가 어떤 상황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와 태도, 이 반응에 대한 정보는, 자, 뚜렷하게 하나는 꺼지라고 했고 하나는 남으라 그랬어. 사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껍데기에 대해서는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떤 거부의식. 자, 꺼지라라고 했는 어떤 가라라고 하는 거부의식. 그 다음에 알맹이나 내지는 아우성이나 내지는 흙가슴은 남아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향이라든가 뭔가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서 태도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판단한다면 주제는 두 가지지. 두 가지의 주제를 묶어서 우리가 본다면 껍데기에 대한 거부와 알맹이에 대한 지향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껍데기가 무엇인지 알맹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만으로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야. 자, 그러면 이 껍데기와 알맹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어떤 정보를 주어질 거고, 그러면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요거까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대상에게는 거부의 감정,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에게는 뭔가 지향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만 읽어내면 되는 거지. 수많은 대상들이 kop데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대상이 알맹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뭐가 껍데기의 상적 의미는 뭐야라고 자꾸 이렇게 암기하듯이 하지 말고, 야, 요렇게만 시를 읽어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정리할 만한 요소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제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대조와, 자, 또 하나는 반복. 그러니까 대조와 반복이 이 시 전체의 주제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고, 하나 정도 더 잡으면 아까 전에 우리 모든에서 봤지만 어떤 시적 허용, 요 정도는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서 눈여겨봐야 되고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 될 표현상의 특징 정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마지막에 보는 게 이 보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보기가 먼저 봤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봤었어야 되는 건지 너희들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늘 보는데, 자, 이 작품도 보기를 한번 봐볼게. 신동엽 시인은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는 말은, 이것의 전제는 우리의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살기를 소망했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이 살기 자체를 소망했다라는 말의 전제로 본다면 우리의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이미 던져진 거야. 하지만 당시에는, 자, 외세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인 모순과 그 부조리가 가득했고 남과 북은 이념의 대립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자, 시인은 이런 문제를, 자, 그럼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게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 내지는 남과 북이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와 분권에 저항했던 어떤 동학혁명이나, 자, 불의에 저항했던 4월의 어떤 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남아라, 남고 그 다음에 살고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동학혁명이란 말에 그 동학년의 곰나루, 이 동학년 곰나루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왔던 것 같고, 4월도 알맹이만 남고라고 했을 때 그 4월 혁명이라는 게 4.19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기 속의 정보가 주어져야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면 너희가 그 맥락에 생각해보면 이 보기를 먼저 읽었다면 너희가 시를 읽을 때 4월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4월 정신, 그 다음에 동학령 곰나루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 그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판단하면서 시를 읽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한 상태, 어떤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 내지는 어떤 대립으로 인한 분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희가 이 보기를 봐서 알겠지만 이 보기를 나중에 보는 것과 이 보기를 처음 보는 건 시를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나는 너희가 그거 하나를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느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공감이 된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이 보기가 주어졌을 때 보기를 대하는 태도, 그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자, 그 맥락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의 전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전시가에 보면 공무도화가라는 고대가요 작품이 하나가 있고, 저 뒤에 갈래복합에 보면 갈래복합 파트에 또 고대가요 작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고대가요와 관련된 두 작품, 황조가하고 공무도화가, 이 두 작품을 짤막하게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그 두 작품에 관련된 분석을 너희들이 먼저 해보고 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